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함수의 성질로서 연속함수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성해도 연속이다 알았으니까 그럼 뭐가 연속함수냐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항함수. 여러분들 2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중간에 끊어진 그래프 그려본 적 없잖아요. 다항함수 다 연속이고, 무리함수, 유리함수, 얘네들은 정의역 위에서 다 연속이에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연속이고, 삼각함수, 코사인함수 다 연속이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다 연속이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얘도 정의역 위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성해도 다 연속이에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성해도 다 연속이고, 언제만 문제가 생기냐? 나눌 때 걔가 0 되는 애가 있습니다. 0 되는 애가 있으면 걔가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아야 될 게, y는 x-1이다. 그럼 얘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얘는 연속.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차이인가?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x-1하고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선생님, 얘 약분시키면 x-1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함수는 얘를 내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왜? 정의역에서 0이 빠지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약분시킨다는 것 자체가 얘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해야 약분시킬 수가 있어요. 0이 아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시켜서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네요. 그게 아니라 얘가 될 때는 x가 0이 아닐 때, 0일 때 모르죠. 정의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게 연속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연속성을 판단하는 건데, 우리 방금 했지만 연속함수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성해도 연속이에요. 그러면 연속함수들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걔네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막 합성해서 함수를 만들 텐데, 그럼 다 연속이잖아요. 그럼 연속성을 판단해라 마라 할 게 없어요. 연속인데 뭘 판단해? 그러니까 연속성을 판단을 해봐라. 이런 문제를 만들려면 불연속 함수가 필요해요. 불연속 함수가 섞여 있어야지. 그래야지 걔가 연속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속 함수끼리는 막 해도 다 연속이니까 불연속 함수가 뭔가 들어가서 걔네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했을 때 걔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건덕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연속 함수를 다루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불연속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가 뭐가 있나요? 가우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가우스가 많이 등장을 해요. 왜? 불연속 함수 배운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여기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 1, 2, 3번의 그래프가 함수가 주어졌는데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냐를 조사해보래요. 1번의 그래프는 볼 것도 없이 f1이 얼마인가요? 1번의 그래프 f1이 얼마예요? f1이 얼마예요? 얘? 정의 안 되죠? 불연속. 끝.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연속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FA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그들이 같아야, 그래야지 A에서 연속이 되는 건데, 얘는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안 만족한다. 그냥 불연속. 끝. 두 번째, 얘는 F1 값이 존재하죠. F1 값은 언제냐? 1이 여기 등호가 여기 들어가니까 F1 값은 1 빼기 1이니까 0이죠. F1 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 봐야죠.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는 x가 1보다 크니까 fx가 얘죠. 그러니까 얘를 따라갈 거고,
얘는 0에 수렴할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가 얘죠. 얘는 1로 보내면 얘도 0으로 가겠죠. 얘는 1에서의 함수값도 0이고 1에서의 우극한 값도 0이고 1에서의 좌극한 값도 0이니까 이들이 모두 같잖아. 같으니까 얘는 1에서 연속이 돼. 3번. 우리가 연속성을 판단을 할 때 이제 우리 그래프를 알 수 있는 애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제일 쉽고, 그래프를 모르면은 이제 따져봐야 돼. 지금처럼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뭐 이렇게 따져봐주고 그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우스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우스 x, 가우스 x 빼기 가우스 x,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 요 세 개를 제가 맨날 가우스 삼총사라고 부르는데, 이 가우스 삼총사의 그래프 알고 있어야 돼요.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우스 x의 그래프는 0부터 1까지는 0이고 1부터 2까지는 0이고 2부터 3까지는 2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계단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가 가우스 x의 그래프다. 그래서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에브리 정수에서 불연속이에요. x가 모든 정수값들에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 가우스 x. 그 다음에 x 빼기 가우스 x, 이게 어떻게 이 그래프가 나왔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우린 결과를 알아둔다. 그래서 x 빼기 가우스 x를 제가 다른 말로 하면 x의 소수 부분이에요. x에서 가우스 x를 뺐으니까 x의 소수 부분이고, x의 소수 부분이니까 값이 0부터 1까지를 벗어나지 않겠죠. 실제로 가우스 x 빼기 가우스 x의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런 빗살무기 형태로 생긴 게 바로 가우스 x 빼기 가우스 x의 그래프. 제가 소수 부분이니까 치역이 0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조 범위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에브리 정수에서 불연속. 이 함수도 에브리 정수에서 불연속.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온 게 얘죠. x 빼기 가우스 x가 1에서 연속이냐.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면 0으로 가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은 1로 간다.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불연속. 에브리 정수에서 불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 이 아이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이 아이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얘는 정수가 아닐 때는 다 0이에요. 아니, 정수일 때는 다 0이에요. x가 정수일 때는. 가우스 x도 정수고 마이너스 x도 정수니까 가우스 x도 x가 되겠고 가우스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x가 될 테니까 x가 정수일 때는 얘네 둘이 더하면 0이고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프 이렇게 가우스 x 더하기 가우스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가우스 3종 세트 요 세 아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얘가 나오면 바로 그릴 수 있게 뜨르르 연습을 해 주시고, 말했지만 불연속 함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배운 불연속 함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을 따지고 할 때 가우스가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가우스 함수부터 조금씩 응용된 나머지 두 개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연속함수 문제의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fx가 1일 때는 루트 2고, 그러니까 여기 1일 때는 루트 2니까 f1이 루트 2란 얘기죠. f1은 루트 2고 1이 아닐 때는 얘래요. 그러면 얘가 1에서 연속이냐 조사해 보라 그랬는데,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루트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얘가 연속이 되려면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게 루트 2가 돼야 얘가 연속이 돼요. 그죠? 이게 루트 2가 돼야 얘가 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들이 서로 같아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극한할 때 얘기했지만 극한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극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다. 너 나중에 정의는 대학 가서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x가 1로 갈 때 x는 절대 1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x가 1로 갈 때 x는 1은 아니에요. 1에 아주 가까워지는 거지. 1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방향이 두 개 있다.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극한의 이제 자세한 정의는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는 거고, 우리 극한의 정의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극한이 의미하는 바가 요 두 가지는 만족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럼 내가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fx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x가 1로 갈 때 x는 1은 아니니까, x가 1이 아닐 때 fx가 얘라면서, x가 1이 아닐 때 fx가 얘니까 우리가 누구의 극한을 구해야 되냐? x-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빼기 b. 그래서 이 아이가 연속이 되려면 이 극한값이 루트 2가 돼요. 그래야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면서 얘가 1에서 연속되게 만들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좀 전에 한 거죠. 우리 이 분수함수가 루트 2에 수렴하는데, 분수함수가 루트 2에 수렴하는데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에요.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면 x가 1로 갈 때 분자도 0돼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루트 2에 수렴할 수 있다. x가 1로 가면 분자가 뭐가 되냐? a 루트 2 빼기 b 되니까 얘가 0 된다. 그래서 b는 a 루트 2구나. 그래서 저 극한에다가 b 자리에 쟤를 넣어주시면 x-1 자리에 b 자리에다가 a 루트 2를 넣고 a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극한값이 루트 2가 나와야 얘가 연속이 된다. 그래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얘 당연히 유리화 시켜서 분모 분자에다가 제 켤레를 곱해주시면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분자는 뭐가 되냐? x-1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모 분자에 x-1이 약분된다. 얘를 1로 보내주시면 그럼 얘는 뭐가 되냐? 2 루트 2분의 a가 되네. a가 돼야 되고, 얘가 연속이 되려면 이게 루트 2 됩니다. 이 극한값이 f1 값과 똑같아야 1에서 연속이 된다. 그래서 a는 4구나. b는 4 루트 2구나. 기본 문제 2-3번은 수능 기출문제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는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곱함수의 연속성이에요. 곱함수의 연속성. 예, 그럼 당연히 fx하고 gx가 모두 연속이면 곱해도 연속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연속성을 판단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을 판단할 때 둘 중에 하나는 불연속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불연속이고, 둘 다 불연속인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불연속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는 거는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인 케이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왜? fx는 2차 함수잖아요. fx는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2차 함수, 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중간에 끊어진 적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그럼 gx가 불연속이에요. gx. 그럼 x-b가 1보다 크다. x-b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러면 x는 어디 범위에 있는 거냐? b-1부터 b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gx를 그려보면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 플러스 1일 때 b-1하고 b 플러스 1 사이에서는 gx가 1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바깥쪽에서는 얘가 2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gx는 b-1에서도 불연속이고 b 플러스 1에서도 불연속이에요. 그죠? 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얘도 여기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gx가 b-1, b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인데 fx 곱하기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b-1하고 b 플러스 1을 제외하면은 gx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x가 b-1이 아니고 b 플러스 1이 아닐 때는 fx 곱하기 gx가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를 한 거니까 연속이에요.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요 점과 요 점에서만 연속이면 돼요. 나머지 점에서는 gx도 연속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케이스냐?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고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불연속인 이유가 어떤 케이스냐? gx가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갈 때, 그 다음에 우리 ga가 여기 gx라고 한다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고 얘를 0이라고 한다면 gx의 값이 불연속인데 불연속인 이유가 얘는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이 셋이 모두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중에 다른 게 있어서 gx가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a에서의 우극한이 됐던 a에서의 좌극한이 됐던 a에서의 함수값이 됐던 이 중에 이 셋이 다 같으면 gx가 연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x가 a로 가면 fx는 어디에 수렴하냐? fa에 수렴을 하겠죠. fa에. 그런데 여기다가 fa를 곱했을 때 얘네들 값이 같아져야 얘가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a에서의 우극한은 뭐가 되겠냐? 알파 곱하기 fa가 되겠고 a에서의 좌극한은 베타 곱하기 fa가 되겠고 그 다음에 a에서의 함수값은 감마 곱하기 fa가 될 텐데 얘네들이 다른 게 있는데 여기다 fa를 곱했을 때 얘네들이 같아져야 된다. 그럼 fa가 뭐 돼야 돼? 0 돼야지. 알파, 베타, 감마가 다른데 저기다가 fa를 곱해가지고 그 값들이 모두 같게 만들어야 얘가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 세 다른 값들이 같아져야 얘가 연속이 될 수 있는데 쟤네들이 값이 다른데 거기다 fa를 곱해가지고 얘가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fa가 뭐가 돼야 되냐? 0 돼야 돼. 그래야지 쟤네들이 같은 값, 다른 값을 0을 곱해가지고 다 0 돼서 같아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히 좀 쓰면 이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수투를 잘하진 않으니까 제가 러프하게 써드리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고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인데 만약에 fa가 0이면 그러면 fx 곱하기 gx도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인 함수하고 연속 함수하고 곱해져 있는데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연속 함수가 0 돼버리면 그러면 fx 곱하기 gx도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의 기출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fx는 gx가 b-1에서 불연속이고 b 플러스 1에서 불연속인데 fx가 2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인데 fx 곱하기 gx를 해가지고 b-1에서도 연속이 되고 b 플러스 1에서도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fb-1하고 fb 플러스 1이 0 돼요. 그래야지 gx가 불연속인 거를 f를 곱해가지고 f의 x 값이 0이니까 뭐 얘가 2뭐 값이 달라도 0 곱하면 0이 돼버리니까 저 점에서 같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b-라고 b 플러스 1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이때 0 돼야 되고 이때 0 돼야 되니까 b-1하고 b 플러스 1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4가 돼야 돼요. 두 근의 합이. 그래서 b가 2구나. b가 2니까 두 근이 1하고 3이구나. 두 근이 1하고 3이니까 a는 3이구나. 두 근의 곱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수능 4점짜리 지금으로 치면 그냥 쉬운 4점도 아니고 중간 정도 난이도의 4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어요. 연속함수의 활용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정리를 배우는데,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결론이 뭐냐? y는 fx는 a, b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값이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구간 안에서. 이게 최대 최소 정리. 이게 최대 최소 정리.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얘 증명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서 한 대학교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돼야 이거를 증명할 수 있고,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못 내요. 못 내고 그냥 내용이 이렇구나 해주면 되고, 얘 의미는 그럼 뭐냐? 자 보세요. y는 2x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2 사이에서 얘 최대값 얼마인가요? 4. 최소값 얼마인가요? 2. 반드시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얘가 빠졌다고 해보세요. 등호가 만약에 x가 2범위에 있어요. 그럼 얘 최대값 얼마인가요? 없어요. 최소값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등호가 있냐 없냐 수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구조예요. 예,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걸 우리가 컴팩트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면 배우게 될 거고, 등호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엄청나게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자들은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가 공학자야. 근데 내가 뭐 컴퓨터를 써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막 풀어. 2차 방정식 푸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밑에 거를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사이값 정리, 얘도 한번 해보죠. 사이값 정리 뭐냐? y는 fx가 있는데, 우리 a, b에서 얘가 연속이에요. a, b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우리 임의에 k라는 값이 있는데, k가 뭐냐? fa와 fb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fa가 큰지 fb가 큰지 모르니까 뭐 fa가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fb가 작다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이값 정리니까 사이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값이 k예요.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k를 뽑았을 때 결론은 뭐냐? fc가 k가 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fc가 k가 되는 c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식으로 쓰면 어려운데 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fa라고 여기 이렇게 있다 치면 a하고 b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잖아요. 그럼 사이값 정리는 뭐냐? f하고 fb 사이에서 아무 k를 잡더라도, fa하고 fb 사이에는 어떤 k를 잡더라도 fc가 k가 되는 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 이 경우는 조기를 k로 잡으면은 ab 사이에 fc가 k가 되는 애가 저렇게 3개나 존재하죠. 근데 연속 함수가 있으면 우리 k가 fa하고 fb 사이값 정리니까 fa하고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잡더라도 fc가 k가 되는 그 c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다. 그럼 사이값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 사이값 정리는 근의 존재성을 증명할 때.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쓰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FA가 0보다 작고 FB가 0보다 커요. FA가 여기 있고 FB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네. 그러면 FA하고 FB의 부호가 이렇게 다르면, 그러면 FA하고 FB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0이 들어가요.
요 사이 값에 0이 반드시 들어가죠. 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0이 들어갈 거고,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제가 K를 0으로 뽑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FC가 0이 되는 요 C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FC가 0이 되는 요 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방정식의 해라고 불러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게 fx가 0 되는 x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 되는 C가 A,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 A, B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하기 빼기 이런 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근을 찾겠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다항식의 근을 찾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는 거야. 그럼 얘가 0보다 컸어. 그리고 또 어떤 숫자를 넣었더니 여기 0보다 작았어. 그럼 우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얘하고 얘 사이에 근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얘를 더 좁혀요. 그러면 0보다 작은 애랑 0보다 큰 애를 더 좁히면 요 사이에 근이 있겠구나. 이거를 더 좁혀요. 요 사이에 근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이를 계속 좁혀가지고 근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방정식 해를 찾는 과정이다.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죠, 컴퓨터. 근데 이제 수학이 하는 역할은 뭐냐? 공학자들이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서 근을 찾을 거예요. 근데 수학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 방정식 근을 찾는데 공학자들이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2가 하나 근이 되겠구나. 여기 1이 하나 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을 전혀 모르는 공학자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냐? 또 다른 근을 찾으려고 막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수학자가 하는 역할은 이거죠. 야,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밖에 없어. 2개 찾았으면 다 찾은 거야. 더 이상 찾지 마. 이게 수학자가 할 일. 공학자들은 모른다. 그럼 바보같이 계속 찾고 있을 거 아니야. 이라고 일을 찾았는데 또 있을지 모르지 하고서 막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에 제가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도 뭐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나 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값 최소값도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찾고 있는 우를 범하지 않잖아요. 이런 정리가 있어야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 게 개런티가 돼야 내가 뭐 컴퓨터를 쓰든 뭐를 쓰든 막 해가지고 찾을 텐데, 만약에 없는데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 정리는 수학적으로는 매우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쓸 일이 별로 없다. 한 번 딱 쓴다. 언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 증명할 때. 적분하기 기본 정리 증명할 때, 나중에 정적분 쓸 때, 그때 한 번 최대 최소 정리를 써가지고 증명을 한 번 할 거고, 그때만 한 번 쓰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 구간 내에서. 이거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근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다. 봐보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가 아니에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가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얘가 근을 가짐을 증명하라. 이 범위 안에서 얘가 근이 있음을 증명해봐라. 그럼 제가 얘를 fx라고 해볼게요. fx. 그럼 f1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6이고, f1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f3은 얼마인가요? 82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얘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다항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1부터 3 사이에서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값 종류를 쓸 수 있는데, 사이값 종류를 쓸 수 있는데 f에다 1 넣었더니 0보다 작고 f에다 3 넣었더니 0보다 크네요.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 되는 요 c가 1하고 3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요 c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근이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조 i는 1부터 3 사이에서 반드시 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되죠?
네,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제가 해볼게요. 얘를 제가 한꺼번에 넘겨가지고 fx를 x-x3승-2x 제곱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결국 얘가 0 되는 애가 2하고 3 사이에 존재하냐 이거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f2는 얼마인가요? f2는 여기다 2 넣으면 -1이고 그 다음에 f3은 얼마냐? 그래서 3 넣으면 2분의 27에다가 18이니까 9 빼기 1이니까 2분의 7이네. 그 다음에 얘가 불연속일 때가 언제인가? 다항함수, 연속함수, 다항함수, 연속함수니까 다항함수 나눠도 연속이에요. 언제 봐 빼고 분모가 0 될 때. 그러니까 얘는 x는 1에서만 불연속이에요. 나머지는 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죠. 2부터 3 사이에는 1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fx가 연속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데 f2는 0보다 작고 f3은 0보다 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 되는 요 c가 -1부터 2하고 3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c가 0이 되는 요 c가 2하고 3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다. 되나요? 우리 정리 4개 배울 거예요. 그 4개 중에 2개를 오늘 배웠고 그 나머지 4개 중에 2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나?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2개의 정리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신다.